여러분 준비됐나요? 어디에요? 자, 어떤 세트피스를 준비했는지. 한국은 코너킥에서 강점을 보였고 지금 호주는 가까운 쪽 포스트로 붙이는 거에 신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한국팀은 코너킥에서 이번 대회 가장 전술상으로 효과를 보고 있고요. 지금 경기 종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각에서 코너킥에서 한국팀 이민성 감독이 그린 그림이 이건가요?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한국팀 집중을 해서 추가 시간은 5분입니다. 역습 찬스! 갑니다, 대한민국! 하지 자, 않나요? 찬스입니다. 야! 한국입니다. 단독 찬스예요. 가까운 쪽으로 치고 들어가야 돼요. 벗어나면 안 됩니다. 슛! 이걸 이렇게 날리나요? 네가 이제 저렇게 단독 나잖아요. 그러면 상대 수비가 뒤에 따라올 때 앞쪽으로 볼을 쳐놓는 거예요. 잡으면 페널티 되니까요. 뒷골도 맞아요. 이것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이고 잘 잘 걷어냈네요. 걷어냈어요 지금. 다시 길게 갑니다, 이제, 호주.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뒤쪽으로 내줬고 시간이 없어요 이제 자, 호주는. 측면에서 올릴 겁니다. 올려줍니다. 자, 피스를 경기는 올리면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경기는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아마 지금 다 같이 약간 마음 졸리는 심정으로 오늘 경기를 봤을 것 같아요 다들. 이겼다. 끝났다. 끝. 진짜 힘겹게 이겼다. 힘겹게 이겨. 한국 질기다 진짜. 와, 꾸역승이다 꾸역. 신문선의 골에 반영된 팬들의 반응입니다. 한일전이 이제 선택이 됐습니다. 한일전. 호주와의 경기 8강전을 선택받았다라고 팬들이 쓴소리를 했죠. 레바논이 결국 한국이 8강에 올라오도록 도움을 줬고 호주와 경기에서 제가 분석했듯이 8강전에서 가장 약한 상대였던 호주를 한국은 잘 만났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 호주를 꺾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4강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였었는데 목표 달성을 했는데 목표 달성 이후에 어찌됐든 지나가야 되는 길목에 호랑이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우가 있는 것인지 그 결과는 이제 한일전 결과가 말을 해주겠죠. 오늘 경기에서 이기긴 했습니다만 23세 미만의 2대1을 통해서 한국 축구의 미래 그리고 또 한국 선수들이 갖고 있는 경기력의 함축인 기술적인 한계 그리고 또 전술적인 운영의 능력의 감독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또 이제 축구 팬들은 뒤풀이를 할 수 있겠죠. 자, 신PD1 오늘 경기 만약 신PD1이 총론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전반전에 선취골을 넣었던 백가훈 선수의 득점은 정말 이번 경기 베스트 골로 선정될 만큼 정말 아름다운 골을 먼저 호주에게 뺏어왔잖아요. 네. 그것이 사실 경기의 흐름에 굉장히 손쉬운 그런 승리를 안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반면에 그러기에는 한국의 잔실수들이 너무 많았다. 패스미스 그리고 볼터치 또는 상대방에게 정말 치명적인 역습 찬스를 주는 그런 수비의 실수들 그것이 결국에는 호주의 추가골을 허용하는 또 기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도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 축구는 스코어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2대1이라는 대한민국의 승리한 스코어는 어찌됐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는 승리한 부분에서는 칭찬을 하고 축하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앞으로 있을 한일전 특히 이 준결승전은 오늘 이 보였던 이런 부족한 부분들 그것이 단기간에 고쳐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이민성 감독이 또는 우리나라 U23 대표팀이 얼만큼 이 대회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신PD2는 지금 경기 이제 끝났잖아요. 네. 기록을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오늘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대한민국과 호주전 2대1로 대한민국이 승리를 했고요. 백가훈 선수가 21분에 먼저 선득점을 하고 요바노비치 선수가 51분에 따라왔습니다. 그 이후에 신민아 선수가 88분에 추가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과 호주의 볼 점유율은 55대 45,
전반에 거의 63대 뭐 몇이었는데 네, 좋은 지적입니다. 네. 제가 지금 그 도움말을 주려고 그랬거든요. 엄청 따라잡혔어요. 따라잡힌 거죠. 네. 그리고 슈팅은 대한민국 9개, 호주 6개, 유슈팅 4개, 3개. 근데 패스 시도 같은 경우에도 492대 399예요. 이것도 엄청 따라잡힌 거죠. 그리고 키패스가 한국에 7개, 그다음 호주가 5개. 옵사이드가 호주가 전반전에 4개가 있었는데 후반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아마 전술상에 굉장히 조금 안정적을 찾으면서 옵사이드 없이 그냥 사이드로 쭉쭉 뿌려주는 패스를 많이 했던 호주의 움직임을 봤습니다. 자, 근데 한국 선수가 만약 이 지금 스쿼드가 베스트 멤버라면 과연 얼마나 회복하고 준결승에 맞이할지 거의 교체 없이 베스트 멤버가 만약 다 뛰었다면 그 체력이 유지가 돼서 잘 준결승을 준비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저는. 네.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채팅방에서도 그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호영님이 그랬었죠. 체력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48시간 이상 되면 선수들의 그 피로 문제는 어느 정도 극복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일전 경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약점이 일본에게는 가장 공격하기 좋은 장점이 될 그 기술의 문제로 돼도 될 것 같아서 저는 고민을 하거든요. 자, 신피디만이 무슨 궁금한 걸 저한테 질문하면 단답형으로 제가 우선 말씀드리죠. 호주는 호주다운 경기를 펼쳤다. 네. 우리가 예상했던 진짜 호주스러움의 경기를 보여줬었잖아요. 네. 근데 반면에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다운 축구를 보여줬나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인데 네. 그것이 오늘 경기를 보고서도 아직까지 이 궁금증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도대체 U23 한국 대표팀의 축구는 어떤 축구를 하려고 했는가 이걸 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5-3-2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죠? 수비 숫자를 많이 둔 건 호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뒤로 물러나다가 이제 카운터 어택 하겠다는 이제 그런 전술을 선택했던 그게 그 전형이죠. 전투에 나가는 그 대형을 가졌던 것이죠. 근데 그 경기 중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대표팀처럼 수비 숫자가 많았을 때도 수비에서 이것이 전술상에 호흡이 잘 맞지 않아서 생겼던 문제가 오늘도 계속 나왔죠. 볼을 끊긴다든가 패스하다 또 상대에게 공격권을 주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대 미드필더가 등진 상태에서 상대 수비가 따라붙었는데 줘가지고 끊겨가지고 또 실점할 수 있었던 위기도 또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계속해서 예선 3경기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또 노출됐던 이 경기에서 나타나는 실점 위기를 자초하는 그런 실책이 오늘도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수비 숫자를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개선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문제를 진단하는 그리고 경기를 분석하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감독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선 3경기 동안 나왔던 경기에 대한 지금 제가 지적했던 문제는 제가 관전평성 쪽으로 할 때는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 문제가 오늘 지금 5-3-2 포메이션을 갖고 나왔는데도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또 두 번째는 호주가 지금 옵사이드 함정에 많이 빠지긴 했지만 전술상의 운영 능력에서 본다면 호주가 더 굉장히 효과적인 경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좌우측 측면 쪽 그리고 미드필더나 센터백의 볼을 갖고 있었을 때 중앙에 있던 선수가 수비 앞쪽으로 횡으로 뛰다가 90도로 꺾어서 들어갈 때 거기 들어오는 패스에 어떤 깊이 있는 날카로운 패스에 우리 수비가 계속해서 흔들렸다 이런 것이죠. 오늘 1대1이 된 상황, 1대1이 된 상황에서 그 아까 키패스 4대 7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반전에 그 옵사이드 때문에 그 좋은 패스들이 키패스에 기록에는 안 됐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의 수비수들이 숫자만을 늘리는 전술적인 이런 그 선택을 갖고는 일본의 기술 축구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오늘 제가 볼 때는 심각하게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경기에 아마 굉장히 영향을 가장 크게 미쳤을 것 같은데 네. PK를 불었다가 취소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심판이 일단은 VR을 했잖아요. 그죠? 네. 경기를 보고 심판이 봤던 것은 호주 선수가 볼을 터치하고 골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볼을 호주 선수가 터치한 건 맞죠. 근데 한국 선수가 옆에서 태클을 들어갔는데 그 태클이 예를 들어서 그 선수가 달리는 그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가격이 돼가지고 넘어졌다면 페널티를 줄 수 있었지만 태클은 들어갔는데 지금 거칠게 들어갔는데 그 선수는 깡총 뛰면서 이제 그런 동작이었었죠. 이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것이 결정적인 골 찬스로 연결이 안 됐다고 아마 판단했다고 저는 보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심피디2가 그 방송 중에 그 상황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골키퍼가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태클이 예를 들어서 거칠게 안 들어갔더라도 볼이 길어서 골키퍼가 막을 수 있었다. 결정적인 골기로 판단을 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어찌됐든 U23 그 아시안컵 그 경기를 보면서 심판들이 룰 적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페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K리그 중계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갖고 있는 그 FIFA의 룰북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편향된 우리 지금 그 형식에 심판에 대한 판정에 따라서 봐왔던 그런 그 관습적인 그 사고에서 벗어나서 본다면 심판들이 그래도 아시아 심판들이 이번 그 경기에 지금 주관하고 있는데 그래도 경기에 대한 어떤 속도나 호주 벤치에서도 전혀 그 항의도 없었잖아요. 맞아요. 호주 벤치에서도 다 노트북으로 다 경기 중계 영상을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심판의 판정이 냉철하게 분석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약간 뭔가 한국 선수들한테 좀 유리하게 조금 심판이 보았던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그거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그런 부분은 경기에 보이지 않는 뭐 또 운이라는 게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뭐 그런 일이 많았었습니다. 이제 중국 심판들이 한국 경기에 들어오면 보이지 않는 뭐 이런 또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과 또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 심판이 뭐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 경기하거나 그렇처럼 중동 국가랑 만약에 경기를 할 때 한국이 그러면 뭐 중국 심판이 좀 호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고요. 심판들이 그래도 룰에 입각해서 자신의 철학을 갖고 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이 얘기는 듣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준결승에 진출한 대한민국 그리고 다음 경기 한일전이 열립니다. 네. 이 한일전 어떻게 보면 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더 재밌게 관전할 수 있을까요? 자, 한일전은 대한민국 축구의 참모습을 거울을 놓고 살펴보는 것이다. 자, 승패에 초점 맞추는 것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저도 선수 생활할 때 일본한테 진다는 건 생각도 못했죠. 가위바위보 하는 것도 지면 일본한테 안 된다라고 저도 그런 세대이긴 합니다만 지금 일본은 평균 연령이 우리보다 굉장히 낮다. 그죠? 그리고 이번 그 출전한 팀 중에서 연령이 제일 낮은 팀이 일본 아닙니까? 연령이 낮은 팀하고 지금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가장 일본과 경기할 때 우리의 약점이 될 것은 일본의 그 기술, 경기력의 이제 한 축이죠.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열세에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기술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전술로 연결이 됩니다. 개인의 이제 기술적인 능력은 인디비dual 택틱이라고서 개인 전술이 되겠고요. 또 이 두 사람 이상의 그 플레이로 연결이 되면 우리가 그룹 택틱이라고 해서 이제 부분 전술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거기에 팀 전술을 가기 전에 이제 세 분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수비 시스템, 그리고 공격 시스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경기력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예선 세 경기에 드러났던 일본 팀의 전력, 그리고 일본의 선수의 개인적인 기술, 개인 전술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일본이 과연 나이 많은 한국 선수들을 제가 볼 때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 떨어지면 과거 같으면 거친 축구 그렇지만 한국이 잘했던 그 투지 있는 플레이를 얘기를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 보면 이번 대회를 통해서 보면 한국은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나이 어린 팀인 우즈베키한테도 우리가 밀렸고 그죠? 뭐 우리가 63경기를 포함을 해서 일본과 이제 경기를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이 과연 어떠한 그 경기력 측면에서 체력과 기술과 전술을 잘 그 병합을 해서 일본과 맞설 것인가. 특히 수비 쪽에서는 대표팀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올림픽 23세 이 팀도 가장 큰 문제는 수비 숫자가 많은데도 상대에게 그 찬스를 내주는 이제 수비에 대한 문제점. 두 번째는 위험 지역에서 패스 미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은 페널티 에리어 근처에 오면 3자 패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룹 전술에서 월패스만 얘기를 해요. 볼을 갖고 있는 선수가 동료 선수에게 주고 들어가는 걸 생각하는데 일본은 이 볼을 갖고 있으면 한 선수가 무빙을 합니다. 무빙을 하면 여기다 따라오지 않으면 주지만 따라가서 여기에 공간이 있으면 C, D, F가 또 움직이죠.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해서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서 이번 아시안컵의 예선 3경기에서 많은 골을 터뜨리고 그리고 승부차기 하는 날에도 그런 찬스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골은 따라주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대표팀은 수비 시스템에서 그리고 미드필드에서 1차적인 패스에 투입되는 선을 어떻게 끊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숙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마무리를 그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문선의 골이에요. 시청해주신 팬 여러분들. 지상파에서 제가 방송할 때는 전혀 다른 여러분들의 그 의견들 소화하면서 방송을 수월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냈던 짧은 문장에 대한민국 축구를 진단할 수 있는 정말 쓴소리 그리고 소금과 같은 얘기를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대로 원문을 읽어서 그리고 경기력에 대입을 시켜서 반영을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어떻게 보면 유튜브 방송의 재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송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쿠팡에서 축구 중계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죠? 이제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는 또 새로운 중계 방식 이것이 바로 유튜브 방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이 성원하고 기대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올곧은 방송과 그리고 순서리로서 대한민국 축구의 갈 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일전에 여러분들과 또 한국 축구의 미래와 현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꿈을 이야기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계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1월 20일 화요일입니다. 8시 반 한국 시간으로 저녁 8시 반인데요. 그때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모두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